그러니까 체경 요약집에 그러니까 87쪽 3장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뭐 실시계획 아까 보셨듯이요. 여기 구역을 정하면 도시적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따라서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야 되고, 그러니까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시행자가 작성한다. 동그라미 2번 개발 두 번째 계획은 첫 번째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다. 여기서 6번, 앞에서 3번, 9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요 5칸, 그러니까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국시대, 그러니까 지가 작성해서 세 번째 칸 하급청 의견을 듣고 작성했다고 발표하면 되죠.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시군구와 행정청에 앉은 자, 지정권자가 앉은 자는 인가 신청 올리면 지정권자가 하급청 의견을 듣고, 네 번째 칸 인가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온 거 내가 도장 찍어서 발표한다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넷째 줄 하급청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수용 방식인 경우 의견을 들을 주민이 없습니다. 뭐 다 됐고요. 뭐 나머지들 생략하죠. 뭐 다음 쪽 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굵은 3번 뭐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고시한 내용 중,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기반시설 등등이 포함될 텐데 그 한 건 한 건 다 도시군관리계획 거칠 필요가 없죠.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4장 수용 방식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수용 때는 더 이상 계획이 필요 없고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민간 수용 요건이 나오게 되고,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세부 목록은 앞에 첫 번째 계획에 있었죠. 목록 발표했으면 목록도 발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대상을 다 돈 주고 사서 그러니까 지가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돈이 들죠. 그 돈도 귀찮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현찰 갖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딱지 발행할 수 있다. 토지상환 채권, 판교 상가 딱지를 얘기하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뭐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되고, 점 인가는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선수금, 나중에 땅 살 사람에게 땡겨줘. 얼마 뭐 2천만 원 땡겨줘. 선수금 땡겨서 받을 수가 있죠. 다음 쪽 가시면 90쪽에 4번 원형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땅, 그러니까 그 또랑 있고 동산 있는 도서관 만들기 위해서 손대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다. 양보로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셋째 줄 다음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하게 한다. 그러니까 원형지 받을 수 있는 사람 1번 공적 주체 3가지, 2번 국가지방 공모에서 선정된 자, 3번 학교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자가 원형지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단 학교나 공장은 경쟁 입찰로 한다. 양보라 3번 그러니까 동점 국가지방은 언제라도 팔 수 있고 10년 내에서 정한기간 안에는 팔 수 없다. 제일 아래 두 줄이요. 이주용 대책, 그러니까 공공문화시설 때는 그 기간 지나기 전에도 팔 수 있다. 91쪽 와서요.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공급하겠죠. 동그라미 2번 공급 방법이 있고, 공급 방법 작은 1번 자본주의니까 당연히 돈 놓고 돈 먹기, 그러니까 경쟁 입찰. 그러니까 작은 2번 중소 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 추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추첨은 뭐 큰 게 아니라 작은 거겠죠. 작은 집 짓는 땅 85 이하 구미택 용지, 작은 땅 그러니까 330 이하 땅 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비리 부정 비리의 문제가 전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과 4번이요. 동그라미 3번 4번 공급 가격, 공법이죠. 공급 가격이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좋은 일 하는 쪽 싸게 팔아주라. 학페이 등등등 그러니까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문제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14번이죠. 그러니까 14번 그러니까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1, 2, 7이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뭐 엇갈려 있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첫 번째 계획이고 실시계획이 두 번째 계획이니까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도사가 그러니까 실시계획 작성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국토부 장관 X요. 아까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라 어디 의견을 듣는다고요? 하급청의 의견을 듣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면 시도사, 도도시장, 시도지사면 시군구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급청의 의견을 듣는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받은 후 실시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받지 않아도 XX 받아야 되죠. 동그라미 7번, 8번 묶으시고요. 똑같은 얘기죠. 7번 변경 때는 그 절차 그대로. 8번 경미한 변경.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 변경하는 거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10%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보니까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어찌고 변경 구분하셔야 되고. 15번 문제요. 그러니까 수용방식 개발사업 틀린 건 뭐 1, 2, 4, 5 4개가 다 틀렸습니다. 1, 2, 4, 5.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행정적인 안전은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뭐 6글자 뭐고요? 동그라미 1번 X요. 뭐 7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앞에 민간 수용 요건 쓰시고요. 마시는 겁니다. 민간 수용 요건이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뭐고요? 공적 주체이고, 민간은 민간이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아닌 자는, 행정청과 공기업이 아닌 자는, 공적 주체가 아닌 자는 민간은인 거죠. 그러니까 공법의 기본 범주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의한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두째 줄 사업인정 두 글자 뭐라고요? 목록이죠. 목록.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시작하는 실시계획 고시 XX. 실시계획 때가 아니라 목록은 어디 있고요? 첫 번째 계획에 있는데 이게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목록 고시한 때. 그러니까 목록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두수수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일부 미리 받을 수 있으나 전부 미리 받을 수 없다 X요. 지금 4번 안 봤군요. 죄송합니다. 4번 보시죠. 4번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의 매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냥 혀로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입니다.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끝에 전부 X 또는 X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 그러니까 판교 삼각딱지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고요. 동그라미 5번 미리 받는 거니까 선수금이죠. 선수금은 뭐 건설회사들, 뭐 백화점 업체들, 이 건너편에 이제 타워클레임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뭐 돈을 주체를 못 한다면서요.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미리 받을 수도 있고 전부를 미리 받을 수도 있죠. 끝에 없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16번이요. 토지상환채권 다음 쪽 하세요. 그러니까 토지상환채권,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2, 5, 6, 7 틀렸습니다. 2, 5, 6, 7. 그러니까 2번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도시에 해당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그러니까 분양 토지건축물의 3분의 1 X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동그라미 5번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사업 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까지는 뭐 대충 맞지만 되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되물로 X 이전이 불가능하다. XX 이전 가능하죠. 4번주입니다. 정당한 지상권 다 사고팔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하면 일부 토지건축물이죠.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끝에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되는 거죠. 그건 뭐 지금의 초점은 아니지만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되고 다 사고팔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그러니까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려면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 작성에서 미리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 X요. 지정권자의 승인이죠. 그러니까 31명이죠. 지정권자 31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동그라미 7번 토지소유자 등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면 지급보증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두째 줄에 승인을 받으면 X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쌍 X. 동그라미 6번 7번 묶어서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중에 7번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승인뿐만이 아니라 모두 받아와야 되고요. 지급보증도 받아와야죠. 17번요. 원형지 틀린 것은 그러니까 3, 4, 9가 틀렸습니다. 3, 4, 9가 틀렸고, 동그라미 3번 공부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원형지 세 글자 얼마요? 3분의 1이죠. 3분의 1. 동그라미 4번 국가 이 지방을 포함한 모든 원형지 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매각할 수 없다. 자, 그럼 국가지방 포함한 X, 모든 X,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 사선 긋고요. 국가지방은 바로 내일이라도 대답할 수 있고, 국가지방을 제외한 시행자는 1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할 수 없다. 동그라미 9번 원형지로 구분될 대상 토지 개발 방향은 환지계획 X예요. 원형지 자체가 수용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땅을 어떻게 여기를 싹 갈아 엎는다, 일부는 내비둔다,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18번요. 수용 방식, 토지의 공급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 4번, 6번, 7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 4, 6, 7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토지상환채권에서 토지를 상환할 때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없다. X요. 수의계약이죠. 다른 사람이 신경 쓸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공공청사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없다. X요. 시청 만들 땅을 다른 사람이 건설업자가 끼어들 리가 없죠. 없다. 틀렸고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동그라미 6번 구민택 규모 이하라고 써져 있죠. 작은 집, 작은 땅이라고요. 작은 집, 작은 땅.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주자고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용지나 단독주택 용지로 330 이하, 찌그만 땅이죠. 경쟁입찰 방법으로 분양해야 된다. 경쟁입찰 X요. 찌그만 집, 찌그만 땅,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뭐로요? 추첨으로 해야죠. 추첨.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 조성토지 공급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공장용지 공급은 추첨으로 할 수 없다. X야. 추첨이죠. 그러니까 그 신도시에, 그러니까 뭐 노른자, 아무튼 신도시에 공공택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어야죠. 중소회사에게도 기회를 준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예, 또 아무튼 내용들은 맞고요. 그럼 이제 환지 쪽이죠. 책 보시면 저게 92쪽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개발계획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중에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 있다고 치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 냈고요.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정해진 도면에다가 뭐 여기 C도 있다고 치고요. 세 번째 새 땅 어디 주겠다. 환지에 대한 걸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에게 이쪽 뭐 1번 땅, B에게 이쪽 4블럭에 15번 땅, C에게는 아파트를 준다.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게 되죠. 환지 계획 세워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지 계획 때 공적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되겠죠.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에게 줄 게 40, 공적인 땅 60. 이 공적인 땅을 뭐라고 하고요? 보류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면적식과 평가식 양과립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띄엄띄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복잡한 얘기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요. 95쪽 굵은 2번 환지계획 내용.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 준다는 거죠. A, B, C가 어디 갖고 있었다. 종전에 어디 갖고 있었고 새 토지 어디 줄 거다. 101번, 123번, 135번 땅 갖고 있었다. 새 토지 A에게는 1블럭에 몇 번 땅을 주고, B에게는 1, 2, 3, 4, 5, 6, 4블럭에 몇 번 땅을 주고, C에게는 2블럭에 들어서는 아파트 어디를 준다. 전체 100개가 만들어졌다고 치죠. 100개인데 조합원에게 줄 게 몇 개예요? 40개. 공적인 땅으로 쓸 게 60개인 거죠. 뭐 이게 환지 계획이죠. 그 환지 설계, 조합원에게 40개를 준다. 종전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환지 명세,
그 아파트 입체 환지 또 있고요. 그 보류지, 명세, 그 이상들이 환지계획 내용이고, 굵은 3번 환지의 종류 9가지가 있죠. 그 중에 4번 나온 거 2가지요. 5번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도 받아야 된다. 8번 입체 환지, 땅 대신에 땅이 기본인데 땅 대신에 콘크리트를 준다고요.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 콘크리트로 줄 수가 있다. 신도시 땅 주인 되는 게 훨씬 낫죠. 콘크리트 토막 받아가는 것보다는요. 근데 콘크리트 땅을 안 주고 콘크리트를 준다고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쪽에 양괄 위반, 환지 정하지 않기로 정해진 사람 나가라 때릴 수 있죠. 사용수익 정지 30일. 입체 환지는 도시정비법을 그대로 복사한 거고, 동그라미 1번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입체 환지 권리 종전 권리가액이 70% 이하면 제외해서 할 수 있고, 주택 가지고 있었으면 새 주택은 받게 하자. 굵은 4번 환지계획 인가, 관청에서 개입할 게 없죠. 시, 군, 구가 인가를 합니다. 5장 2절 사업 중에 환지 애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환지정지를 지정하지 않는다. 사업 끝나고 사용수익 처분을 한 방에 주는 거고요. 환지정지를 지정한다. 뭘 바꿔주는 거고요. 사용수익을 땡겨주는 거죠. 한 장 넘어와서요. 98조 굵은 3번 환지정지 효과이자 목적 4가지. 첫 번째 사용수익을 땡겨오는 거고요. 두 번째 채비지는 사용수익만 갖고는 의미가 없죠. 사용수익만이 아니라 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처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양괄호 3번 옆쪽 그리며 옆쪽 그림의 왼쪽 칸 종전 3, 4번 땅 B 땅을 C가 C1, C2, C3 세 토막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3, 4번 땅 B 땅을 D가 D1, D2, D3 세 토막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리며 3번 땅을 A가 사용수익 하게 되죠. C는 C1 토막을 못 쓰게 됐습니다. 깎아도. D는 D1, D2 토막을 못 쓰게 됐습니다.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요. 돌리도가 있죠. 다시 앞으로 하세요. 98쪽에 양괄호 3번 동그라미 1번 깎아도, 돌리도 당연히 보증금 돌리도는 누구한테요? 세행자한테 받아가고, 세행자가 나중에 소유자한테 받아내면 되는 거죠. 깎아도 돌리도 6글자 60일 안에 주장해야 된다. 양괄호 4번이요. 99쪽 3, 4번 땅 B 뒷땅에다 건물 짓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리며 3번 땅 A가 사용수익하게 되죠.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걷어내는데 시행자가 걷어낼 수 있다. 상임을 제거 변경할 수 있다. 다음 쪽 와서요. 100조 5장 3절 환지 처분. 사업이 끝나갑니다.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굵은 1번에 4칸 중에 첫 번째 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 주민 의견 청취요. 공고, 열람, 의견서, 반영, 통보로 진행되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있고, 첫 번째 칸에 공사 완료 공고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인 거고요. 지정권자가 공사 끝, 세 번째 칸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를 내야 사업이 끝나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안에요? 60일 안에 환지계획 정의진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환지 처분을 합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1, 2, 3 아래 그리며 그러면 새 땅 넘겨줍니다.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공고하면 넘어가죠. 언제 넘어간다고요? 공고한 날 밤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공고한 날 밤 12시 다음날 0시 다음날, 아무튼 그거는 이쪽이 기본인 거고요. 밤 12시인 거고, 그 동그라미 1번 새 땅 대신에 종전 땅 대신에 새 땅 주인이 된다. 그냥 밤 12시요. 기타 우리도 넘어간다. 동그라미 2번 새 아파트 주인이 된다. 저당권 쫓아간다. 동그라미 3번 옛날에 없다가 채비지 보류지가 빠져나간다. 동그라미 4번 넘어갈 게 없으면 밤 12시에 꽥 죽는다.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특별한 2가지 남아있는다. 밤 12시에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죠. 문장으로요. 다음 쪽 와서 101조 동그라미 1번 환지에 정해진 환지는 종전토지로 본다. 소유권 기타 분리 넘어온다. 동그라미 2번 아파트 받기로 한 사람 아파트 주인이 된다. 저당권 넘어온다. 동그라미 3번 채비지 등 모든 거 다 환지계획에 있어서 정한 자가
네, 사업 비용에서 시행자가 받기로 정해져 있고 보류주도 환지계획 정한 자가 주인이 된다. 단 여기 사용수익 처분 사고 판 거니까 이건 민법 186조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4번 넘어갈 게 없으면 꽥 죽는다. 다 언제요? 밤 12시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나르다움 그 밤 12시 주의하셔야 되고 꼭 나르다움만이 아니라 그날 밤 끝나는데 밤 12시. 동그라미 5번 주소는 못 들어간다. 동그라미 6번 지역권은 남아있는다. 굵은 3번 청산금 그림에서요. 그러니까 A가 300제곱미터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칸 환지계획에서 150에다가 50 더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50에 대한 돈이 청산금이죠. 환지계획 때 계산하지 말라고요. 계산할 수도 없는 거죠. 사업 끝나고 나서 계산하라고 며칠을 주고 있고요. 60일을 주고 있죠. 그때 대해서는 계산하라고요. 그 계산을 뭐라고 표현하고요?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 확정되고요? 밤 12시에 확정됩니다. 다음 쪽 동그라미 5번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가 있죠. 굵은 4번 처분을 위해서라도 등기한다. 다음 쪽이요. 103쪽에 굵은 2번 도시개발채권 오잉개발채권이 있죠. 그러니까 문장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는 상호 1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오잉개발채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며 2016년 3월달에 그 개똥이가 100만원 빌려줬습니다. 10년 지나서 갚을게. 이율 연 3%. 10년 안에는 딱지가 꼽았자 안 주죠. 10년 지나서 갖고 가면 원금 100에다가 이자 30. 그러면 2025년 3월 2일 날 갖고 가면 되는데 2년 지나면 뭔 날라가고요. 이자는 날라가고 원금만. 2025년 3월 달 갖고 와야 되는데 5년 지나서 가면 모두 다 날라가고요. 이자도 원금도 다 날라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문제 봐서요. 문제 19번 환지방식 사업할 때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옳고 틀린 것은 5번이 틀렸죠. 5번 청산금은 언제 알아요? 밤 사업 다 끝나야 아는 거죠. 환지계획 때 청산금이 들어갈 수가 없고 환지 예정지는 사업 중간에 환지 예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환지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번이 틀렸고 20번 문제요. 환지계획 옳고 틀림을 표시하시오. 13쪽 와서요. 20번 틀린 것은 2, 4, 6, 8, 11이 틀렸네요. 2번 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 환지 목적인 토지 대신해서 건축물의 일부, 건축물은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입체환지를 하는 거죠. 입체환지는 뭐였고요?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었죠.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니까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토지소유자는 맞지만 와 X, 임차권자 등 X. 임차권자 등은 이 사업 끝나고 세세상 열 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자기 땅을 자기 땅이 아니라 빌려 쓰는 땅을 쓸 수가 있죠. 어떤 피해받는 거 없습니다.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입체환지하는 거죠. 2번 틀렸고 동그라미 4번 토지소유자 신청 있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용 임차권자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끝에 받지 않아도 된다. XXX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언제라도 나가라 때리기만 하면 다 쫓겨나게 되는 거니까 임차권자 등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시행자 X요. 기준 제일 윗사람 누구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8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확정계획 작성한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는데 그냥 거기 답이 써져 있죠. 행정청이 아닌입니다. 7번 보시죠. 행정청이 아닌 자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는 공기업 민간은 누구한테 도장 받아야 돼요? 시군구에게 도장을 받아야죠. 시군구의 인가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11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한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는 받아야 되지만 임차권자 등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면적이 작은 토지는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죠? 어느 기준선이 안 되면 안 주는 겁니다. 어떤 동의도 필요 없죠.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는 받아야 되지만 XXXXX 다 틀린 거고요. 기준선을 조합 총회에서 정한 거죠. 정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0 이상을 실제 하나 맞춰준다. 250 미만이면 아쉽지만 내보냅니다. 그렇게 정했다고요. 정했으면 총회에서 정했으면 됐지. 여기서 또 동의받을 필요가 없죠. 동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번이요. 입체환지 내용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 4번,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 4, 5가 틀렸고요. 동그라미 1, 2번 같이 묶으시죠. 1, 2번이 이어지는 한 세트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입체환지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건축물 권리가액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동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격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맞죠? 아까 그 윈 문제 20번에 11번에서도 과소 토지 환지 부지정 일정 선이 안 되면 그러니까 새 땅 안 준다고요. 21번에 동그라미 1번도 일정 선이 안 되면 70%가 안 되면 새 아파트 안 준다고요. 똑같은 얘기죠. 근데 동그라미 2번 환지전 토지의 주택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권리가 이하인 경우에도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없다. X요. 그러니까 주택 있었으면 새 아파트는 신청하게 하자. 동그라미 2번 환지전 토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XX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 이하는 뭐 딴 거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그대로 복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법의 환지가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겁니다. 도시정비법 가면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을 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온 게 이쪽 그러니까 개발법 환지의 입체 환지이죠.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줄 수 있다. 요것만 그대로 복사해 왔고, 따라서 도시정비법 규정 그대로죠. 21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1세대 또는 1명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비사업도 공익사업, 개발사업도 공익사업이죠. 동그라미 4번 1세대 또는 1명 한 사람이 하나 이상에다가 숫자를 쓰시자고요. 하나 이상을 하나, 둘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둘, 셋 쓰지 마시고 100 쓰자고요. 100 쓰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기만 하면 선명해 보입니다. 한 사람이 100개 주택 토지 소유한 경우 몇 개를 주는 거고요? 1주택을 주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 뭐 겸손하게 2명, 3명 쓰지 마시고 실제로 있었던 숫자 몇 명이요? 480명 480 쓰시고요. 5평짜리 땅, 8평짜리 땅을 480명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해야 된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XXX 1주택을 공급하는 거죠. 22번 문제요. 환지정지 내용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1번과 3번 틀렸고요. 5번 틀렸습니다. 135가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 생전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할 때 환지정지 지정해야 한다. XX 할 수 있다. 환지정지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정지가 지정된 때는 이를 사용수익 할 수 없지만 처분할 수는 있다. 7번 보시죠. 환지정지를 정했어요. 뭐 들라고요? 사용수익 변경이요. 사용수익 변경은 다 걸리는 거죠. 사용수익 변경은 다 걸리는 거고 사용수익만 갖고는 안 되겠다. 처분도 해야 되겠다. 사용수익이 바뀌니까 깎아도 돌리도 사용수익이 변경되니까 철거해야 되는 거죠. 사용수익은 다 걸리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수는 없지만 XX 그러니까 채비지에 대해서 당연히 환지정지가 정해졌으니까 사용수익 하고 채비지니까 처분도 하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권리 포기를 하는 손실보상 해줄 것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된다. 둘째 줄이요. 해당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이죠. 청구할 수까지고 없으며 X 뒤에 거 싹 X 시행자에게 청구하고 그러니까 받아가는 거죠. 뭐 나중에 시행자가 알아서 구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23번 문제요. 채비지 설명이다. 옳고 틀린 것은 1번 하나가 틀렸고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채비지 중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7번이요.
그러니까 보류지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가 있고요?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채비지와 보류지가 엇갈려 있죠. 공적인 땅 묶어놨다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땅, 공적 목적으로 묶어놓은 땅 가운데 채비지가 있는 거죠. 보류지와 채비지가 엇갈려 있고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는 거죠. 뭐 이름들이요. 이름들도 수련해서 해주셔야 되고 넘어오셔서요. 3, 4번 맞습니다. 24번요. 개발법 중공검사 환지처분에 대한 설명. 아이고 22개나 돼요. 동그라미 4번 X, 6번 X, 11번 X, 13번 X, 14번 X, 18번 X, 22번 X입니다. 그러니까 24번 문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지정권자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 중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 환지처분을 한다. 60일 안에 환지처분을 갔지만 뭐 지정권자 이제는 다 아시는 거죠. 지정권자 31명 중에 누구 한 명을 얘기하는 거지. 국토부 장관의 중공검사 XX요. 받은 후 XX요.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공고 공사 끝 발표했으면 60일 안에 환지처분하면 되는 거죠. 지가 제일 책임자, 지가 제일 감독청인 거지. 더 이상 도장받을 사람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 행정상 또는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 처분에다가 주소 쓰시고요. 주소 뜯어가요? 못 뜯어가요? 주소 못 뜯어가죠.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한다. 전속하는 것은 쉼표 뒤에 거 싹 X요. 그러니까 주소가 없어져요.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 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관계없다. 뭐 그런 얘기죠. 주소는 못 뜯어간다. 환지,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 사적 권리를 새 땅으로 옮겨주는 거지. 주소 같은 건 못 뜯어갑니다. 동그라미 11번 채비지 환지계획 정한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환지계획서 정한 자 맞아요. 지금 7번 보시죠.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환지계획 정한 자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11번 채비지는 사선 긋고요. 환지계획 정한 자가 사선 긋고요. 그 위에다가 시행자가 쓰시고요.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기로 환지계획에 써져 있다고요? 시행자요. 채비지는 사선 그었고 환지계획 정한 자가 사선 그었고 환지계획 정한 자가 위에다가 시행자가 쓰시라고요. 시행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OX 나르다움 200개 지문 중에 8번 나온다고요. 그날 밤 12시요. 다음날 0시요.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인 거죠. 환지처분이 공고된 갈매기 나르다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13번이요. 그러니까 입체한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종전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밤 12시 맞죠? 종전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땅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두처주 끝에 종전의 토지에 XX 입체한지에 은행 빌린 거 저당권 그냥 그대로 와서 붙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와서 달라붙습니다. 동그라미 14번 환지를 정한 경우 그 더 준 거예요. 부조 덜 준 거예요. 에 대한 청산금은 사선 긋고요. 환지처분 하는데 결정해야 하고 사선 긋고요. 결정 표시요. 사업 끝나고 환지처분 할 때쯤 계산해야 되고 맞죠?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확정된다. 계산은 사업 끝나고 계산은 사업 끝나고 하고 확정되는 건 언제요? 나르다움이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짜에다가 갈매기 그 다음에 갈매기를 낄 수도 있고 뭐 저는 편의하자고 공고된 그 다음에 갈매기 넣고요. 나르다움 쓰시면 뭐 읽기가 편한 거죠. 읽기가 더 귀찮은가요? 아무튼요. 그러니까 밤 12시 얘기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18번. 그러니까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나르다움 나오네요. 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OX 10월 28일 밤 12시에 뭐하고 계실 거예요?
뭐 여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 많지 않아 보이십니다만 10월 28일 밤 12시에 어지간한 총각들은 길거리에 누워있겠지. 길거리에서 자고 있겠죠. 또 뭐 아가씨들 아줌마들은 이제 퐁퐁 샴푸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을 거고요. 그 밤 12시인 거잖아요. 이 밤 12시가 뭐고요? 10월 29일 0시인 거고요. 밤 12시라고요. 있어 오다가 꽤 죽는 거니까 뭐 지난번 질문하셨던 거 똑같은 거죠. 그 밤 12시입니다.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이죠. 나르다움 XX요. 동그라미 18번 두째 줄 나르다움 XX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하는 거죠. 22번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되면 공고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한다. 여기는 지체 이시라는 거죠. 지체 없이 XX 14일 14일 이내 등기 촉탁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25번 도시개발채권 문제 도시개발채권 위에다가 그냥 도시 위에다가 오잉 쓰시고요. 요것만 갖고 내보냐 오잉개발채권이라고요. 오잉개발채권이니까 틀린 건 안 합니다. 2번 틀렸고요. 소멸시효는 행정법 소멸시효는 다 5년이죠. 그래서요. 여기 개발법 환지 청산금도 5년, 채권도 5년, 시도자가 발행하는 채권이니까요. 도시정비법 청산금도 5년,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는 거죠. 오잉개발채권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개발법 보셨고요. 노동지법 시간 무리해서 갈 수도 있지만 문제지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서 늦게 나누어 드렸고 다음 주에 좀 2시간을 길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풀어오시도록 하시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죠. 처음 그 첫 박스에 있던 거예요. OX 어떤 식으로든 80번까지 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써서 내야 된다고요. 그냥 찍으세요. 찍으셔서 어떤 식으로든 OX 다 표시해서 오세요. 찍는 결단이 공부인 거죠. 알고 있는 거 확인하는 게 그게 무슨 공부예요. 모르는 거 틀린 거예요. 당연한 거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OX를 찍으세요. 책 찾지 마시고요. 그거 찾을 시간에 공부하세요. 딴 공부하세요. 그냥 공법 요약집을 공부할 수도 있고 딴 거 할 수 있지만 이거 지문 하나하나 이거 갖다가 찾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길게 해서 전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